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시장은 강세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엇박자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조금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 흐름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조정이 오늘 조금 깊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인 만큼 자신감 갖고 시장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지수는 견조하게 흘렸어도 업종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짚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시간이 모자라다면 또 야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우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자, 업황 기준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찍고 눌린 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도 73,600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52주 신고가 랠리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시황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계좌의 수익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위메이드의 흐름이 오늘 장중 19%까지의 급등,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 그렇게 된다면 위메이드에 대한 교육도 들여다 봐야 되겠죠. 오늘은요, 알찬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과 교육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프로그램 명이 윤정두의 주식 1번지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익률 대회에서 무려 우승만 7번을 한 주식 전문가예요. 이 수상이 아니고요, 1등을 7번 한 주식 전문가인데 이 수익률 또한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상장에 7,681.64%의 수익률 보이시죠? 이게 단 10주 만에 이루어진 수익률인데요.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노하우 오늘 방송 중에도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종목은 또 오늘 어떤 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정두 대표와 우리 이 방송 중에 외에도 그리고 야간에도 내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요.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장중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도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너튜브의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야간에도 무료로 내일장 실전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는 캔들 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이벤트 마지막으로 안내 드려야겠죠. 저희 실시간 댓글이나 노란톡방에 333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캔들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도서 자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도서 자료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도서 자료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유가도 급락하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금리가 또 하락하게 된다면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좀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금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수 의견이 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도 대부분의 의견은 내년 하반기, 내년 12월경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무게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금리 내린다는 내용은 자칫 경기의 둔화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금리 내린다 이런 내용에 뭐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찌됐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황 부분 깊이 있게 안 봅니다. 예?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 조정 이런 부분도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15%의 강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25%의 강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왜 지금 기준에 시장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오늘 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과 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가 강세를 띄워줬는데 그 흐름이 연속성을 띈다라고 할지라도 2차 전지 전체가 간다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전체 시장의 흐름.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일본은 3,600포인트 위쪽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3,3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1% 조정 수준으로 다 되돌려놨습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이번 달에 3,000포인트 가 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지난달에 우리나라 증시 11% 수준 강세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13주 동안의 국내 증시의 흐름은 40% 이상의 강세. 그 흐름 속에서는 누가 이끌어갔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 종목군들이 13주 만에 75에서 80% 이상 그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강세를 띈 겁니다.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2차 전지도 움직여줬고 게임주도 움직여주고 그 흐름 속에서는 항상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보셔야 된다.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형성돼 있죠. 누가요? IT 쪽의 반도체의 기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기에 자동차의 기준. 그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부분에 대한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 위주로 지금 매집이 돼 있는데 하이닉스 기아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올해 들어서 1위, 2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관들의 매도 부분을 살짝 빼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올해 외국인들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얼마? 4% 가까이. 기관이 얼마나 팔았길래 0.4%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현대차는요? 기관이 0.05% 팔고 외국인이 4% 이상 매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든 외국인 매수든 1, 2, 3, 4위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놓고 보시는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조정이 있어요. 소부장 쪽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1% 밀린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좀 확대된 부분은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재돌파의 흐름, 그 흐름이 표출이 된다면 당연히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 필두로, 그리고 거래만 수반된다면 누구요? 자동차의 기준도. 그리고 나서 19% 오늘 추가 폭등 나온 위메이드 같은 종목. 또 오늘은 많이 눌려 있지만은 그동안에 탄력적인 흐름이 나온 두산 로보틱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요. 2차 전지도 변동성 매매를 하시고 싶다. 옥석 가리기 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2차 전지까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유정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황이 긍정적인 만큼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또 수익까지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윤정훈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채운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까지 변동성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하우 받아가셔야겠죠? 저희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우리 윤정우 대표님께서 시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만큼 좋은 포트폴리오 꾸려주셨으니까요. 이 포트폴리오 영상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긍정적인 만큼 시황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녀온 가장 핫한 업종은 2차 전지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 거래일이 끝난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죠. 이 소식이 앞으로 또 2차 전지에 강한 강세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10%가 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에코프로는 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를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셔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2차 전지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2차 전지의 기준은 올 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저평가 상태 아니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건 대표적으로 예전 기준에서부터 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조정폭이 이틀 연속 이제 좀 깊어졌는데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일단 어찌됐든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19%의 급등이 나온 그런 위메이드도요.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 1번지이기 때문에 1등 종목만을 들여다보는데 그 1등 종목을 들여다볼 때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돼 있다면 그렇다면 주력 포트폴리오로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종목군들이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그 교육해드리면서 동영상,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그러한 내용까지도 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4일 기준에 특별 관심주 2차 전지 부활? 만약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어요. 이 내용들은 시간이 된다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양봉의 기준은 꼬리가 제한적이어야 된다. 갭상승 14%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대폭 따라붙는 범위가 10%까지. 근데 14%잖아. 못 따라가. 근데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1위야. 그러면 최대 15%까지는 따라붙는다. 이게 정형화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에코프로 BM은 따라붙기가 어려웠던 상황. 왜? 윗꼬리가 너무 달려 있으니. 두 번째 기준에 에코프로는 개파락 이후에 일부 가격 반발력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쫓아 들어가기에는 거래가 수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인데 여기도 역시 1,000만 주의 거래량에는 좀 부족했죠.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 300만 주 잡아드렸어요.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어차피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300만 주 거래량 대비 70%의 거래량, 2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와주면서 되돌리는 흐름에서 종목 검색해서 포착, 매수 신호가 반딱반딱 떴죠. 결론은요. 포착되고 나서 6%, 7% 추가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올려드리면서 유튜브, 너튜브 방송 들어오세요. 44조 수주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역할, 어떤 효과를 줄지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싹 다 올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주말에 제가 이제 과거 수주했을 때 주가 변동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 뛰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2월 1일 날 장 마감 이후 또 시간의 거래 이후 18시 이후에 공시가 된 44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수주 계약. 근데 이 부분은 보고서들이 또 코멘트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부분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배터리 옹호론자들은 또 주말에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봐라,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유럽발, 북미발 또 수주가 또 나올 거다. 한 80조 나올 거다. 근데 그 모든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전망치의 일정 범위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환율의 흐름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2차 전지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는 납품 단가의 조정과 그리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시 내용에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는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갭상승 14%니까 얘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따라붙기가 어려웠던 기준이었고 그리고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8% 밀렸습니다. 우리는 양봉의 기준은요. 윗꼬리가 극히 제한적인 거, 3분의 1 미만. 그럴 때에만 들여다봅니다. 근데 오늘 완벽하게 엇박자난 게 에코프로 BM은 강세인데 에코프로는 약세다? 2차 전지가 전체가 간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준에서도 에코프로 BM을 보시겠다? 보실 수 있어요. 갭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대금은 유지 내지는 더 강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거래대금이 2조 원 수준? 오케이. 그렇다면은 최소 1조 5천억 이상 2조의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이 고점, 위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아무리 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를 700만 원, 800만 원 간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펀더멘탈적으로 과도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거는 차익 실현이 됐든 어떤 기준이 됐든 지금 가격보다 밑에서라도 정리를 하겠다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지난해 7월 28일 날 GM사로부터 수주 13조를 받아왔어요. 3년치. 그 기준에 굉장한 강세를 띱니다. 하루에 19%.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19%가 우스울 수 있겠지만은 앞에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놓고 봤을 때 하루 19%의 변동률은 굉장히 큰 변동률입니다. 근데 이때 기준은 뭐가 어찌됐든 무엇이 어찌됐든 시장이 강했든 또 2차 전지 전체가 랠리가 나왔든 어떤 기준에서든 이때는 뭐 강력한 시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었겠죠. 그죠? 수급도 유입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의 흐름입니다. 뭐 단기적인 관점에 당일날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추이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의 1월 30일 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사명이 바뀌어서 이제 퓨처엠으로 넘어왔는데요. 1월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고 시간에서 7.57% 강세.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강세 결론은요. 요날 음봉으로 떨어져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4월 26일 날의 경우는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4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 30조 원의 계약이 나왔어요. 30조 원. 근데 그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1월 30일에는 정확한 가격이 23만 4,500원이 고점입니다. 갭상승 이후에 23만 4,500원.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닥에서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1월 26일 날 하루에 14%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2차 전지의 초강력한 반전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끌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17만 6,500원 바닥 찍고 18만 원에서 맴돌다가 1월 26일 날 어떤 영향으로 움직였어요? 미국의 테슬라가 75% 빠진 다음에 우리 구정 연휴 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죠. 하루에 막 10%씩. 시가총액 10위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6위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결론은 그 스타트 범위를 포스코 퓨처엠이 잡아줬고 공시 나온 이후에 횡보 그러고 나서는 뭐 그 공시의 내용하고는 별반 다르게 움직인 거지 사실. 그러고 나서 2차 전지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월부터 움직여주고요.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수주 공시가 30조 원짜리가 나왔는데 결론은 주가가 하락이었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2차 전지 전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기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하나는 기존의 보유자들,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한 부분은요.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아이고 수익 나셔서 뭐 축하드립니다 했다가는 그냥 정강에 한 대씩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옹호론자들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 최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도 명확하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수주 공시가 나와서 갭 상승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그 수익이 났으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박수치고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 결론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의해서 7월 말에 차익 실현 혹은 11월 6일 날 상한가 갔다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대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옥석 가리기에서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엄청난 손실이지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오늘 2.87%의 재편입의 추가가 편입 신호가 나와줬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펀더멘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움직였어요?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띄워줬다.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까지는 거래가 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200만 주 7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거래 대금 최상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깔끔한 양봉으로 형성을 해줬다. 그러면 얘도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또 3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장 공략주에. 윤정두가 2차 전지 매매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보세요.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호가의 1% 소문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1%면 얼마? 3만 주 이상이 동시호가에 터져야 돼요. 두 번째 기준에 9시 10분에 10%, 9시 30분 기준에 20%, 10시 기준에 30%. 그러니까 30만 주, 60만 주, 9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0만 주인데 더 터져야 된다고. 그렇죠. 더 터져야만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고점? 11월 6일 날의 고점. 그나마 많이 윤정두가 양보해드린 거예요. 왜요? 7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은 3조가 넘었어요. 3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 30만 주가 아니에요. 100만 주 가까이 터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고점을 넘기는데 그 고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보수적이신 분들 300만 주. 나는 공격적이야. 나 손절도 잘할 수 있어. 그럼 200만 주 기준의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2차 전지의 전략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다. 채널 돌리셔서 또 이상한 사람들, 온라인상에 그 이상한 배터리 옹호원 자들 이야기 큰일 납니다. 거기다 밑에다 댓글 다세요. 그럼 당신 집 팔아가지고 사세요라고. 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100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계속 매수 사인을 내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다라고 설정해 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2차 전지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 화가 많이 나시는데 오늘도 앵그리이십니다. 자, 2차 전지 업종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이슈지만 그래도 옥석 가리기 한다면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수익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어제 노란톡방이랑 너튜브에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근데 어제 또 볼 걸 그랬나 하고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오늘도 이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퓨처엠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노란톡 방 오셔서 이 전략도 받아보시고 너튜브 이 실시간 무료 방송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는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진행됩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요. 오늘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전략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튜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노란톡방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도 확인해봤고 업종도 확인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나도 사고 싶은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 중에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고 또 검색기에서 포착을 해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오늘 준상한가에 올라왔습니다. 아쉽게 상한가는 못 올라갔지만요.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준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도 11월 8일부터 교육해드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71,700원에 52주 신고가까지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만 해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 종목들도 나오고 준상한가 종목들도 나오고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20% 가까이 오른 종목들까지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누적적으로 또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누적 수익도 정말 기대가 되죠. 우리 누적 수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종목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누적 수익 1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정말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듣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위메이드 11월 8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는데 벌써 누적 60%가 넘어갑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교육해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신고가 22만 1,500원에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누적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하루 만에 상한가에 올라가고 준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들 이거 과연 어떻게 잡아내시나
했더니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매일매일 요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늘도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는데 야간에 무료 방송 해주시고 방송에서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노란 톡방에 매일매일 올려주셔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후기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정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남겨주시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필기를 해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또 개별적인 투자 수익까지 가져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방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지금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고요. 그 11월 30일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임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 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법 바로 종목 검색기에서 찾아내는 건데 이 종목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길래 이렇게 다들 감사하다고 올려주시는지 자꾸 이렇게 감사하다고 후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자, 종목 검색기에서는요, 이런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지난주부터 해서 나온 종목군들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추가 폭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색기에 포착되고 매도 신호까지 나와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따져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되는 종목군들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가총액 3천억 이상 1조짜리 종목, 우리가 불기둥 S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종목군들은 지금 장에서 굳이 비중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거의 제한적인 비중으로 교육을 받는다 정도.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HPSP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주 내내 외국인들 위주로 400만 주 4%, 300만 주대죠. 300만 주 이상의 강력한 매수. 8,100만 주짜리에 4%에 달하는 그런 매집의 강도.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뜨는 거죠. 오늘의 기준에서는 강세를 띠다가 소부장 쪽의 전체적인 약세 때문인지 급격하게 동반적인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나마도 뭐 2% 조정으로 마감됐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서 그런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오늘도 LNF가 검색기에 떴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11월 29일, 30일 계속 검색기에 뜨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의 그 기준보다도 또 LMF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2차 전지도 이렇게 뭐 순환성으로 돌고 있다. 이 순환성의 흐름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무슨 뭐 이수왕,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성으로 돌려면 거래가 월등히 계속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우시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의 매매 신호 범위를 검색해서 잡아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해서는 당장 오늘부터 해서는 종목 검색기에 수식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이용철 전문가가 8시부터 교육을 해드리죠. 그 기준의 흐름 그렇게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실 수 있어요. 갤러리아 머티리얼 같은 그런 종목부터 해서요. 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이런 종목군들로의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편입할 수 있는 기법. 오늘 20시에 이용철 전문가와 황효주 아나운서의 방송까지 꼭 보시면 그러면 검색기 여러분들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검색기 종목들을 꼭 봐야 할 것 같은 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같이 하루만 해도 준상한가, 상한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 검색기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이 위메이드도 정말 최근에 계속해서 검색기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 한 30가지 이상의 패턴에 대해서 넣어놓고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위메이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11월 8일, 9일, 10일, 14일 날 내일장 공략주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한번 따라 잡아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준 거래량이라는 걸 항상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11월 15일, 17일, 23일, 29일 방송에서 또 11월 30일, 11월, 12월 1일 방송. 그러니까 오늘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으로도 설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11월 말에는 300만 주 그리고 400만 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500만 주로 더 상향을 해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을 넘기는 관점에서는 계속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2차 전지, 뭐 예전에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던 로봇 관련주,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 프리미엄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종목이든 프리미엄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뭐 위메이드만 좋고 2차 전지는 안 돼. 위메이드만 좋고 바이오는 안 돼. 위메이드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위메이드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 와! 그거는 그렇게까지 흥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3분기가 흑자 전환됐어도 여전히 올해 들어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적자의 흐름입니다. 물론 25년까지 놓고 봤을 때 1,700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게임 업체 기준에서 지금 2조 훌쩍 넘겼잖아요. 3,38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2조 5천억이면은 요 PER 그래도 벅차긴 한데 게임주의 특성상 인정할 수 있다? 그럼 PBR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추가적인 강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대처를 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렇게 다 설명드렸어요. 글로벌 시장 사업 확장 3분기 흑자 전환 아니다. 결론은 내자치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앞으로 끝내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위믹스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비트코인 날아가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은 전부 심리라는 거예요. 위메이드가 21년도 4분기에 NFT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8천억짜리 종목이 3개월 만에 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8천억짜리가 7조. 근데 그때는 실적이 좋았느냐? 실적 안 좋았죠. 성장성에 대한 그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 그러니까 모멘텀은 있다. 그러면 수급만 놓고 보면 된다. 그 수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력. 큰형이 들어왔어. 이런 세력. 그 세력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건데 그 세력이라는 거는 대형주, 이렇게 시가총액 그래도 2조를 훌쩍 넘기는 종목, 그 기준에서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도 좋고 외끌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들어와 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은 어때요? 쌍끌이로 9%대에 매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수급의 범위. 또 하나는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터져야 돼. 아무리 많은 매집이 있으면 뭐해? 현대차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3위면 뭐합니까? 거래 대금이 7월 이후에 둔화돼 있죠. 그렇게 되면서 올해 40% 올라왔던 수익, 기아의 경우 올해 50% 이상 올라왔던 수익, 그 부분이 꺾여져 버리잖아요. 결론은 거래 대금과 메이저의 수급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뭐 긍정적인데 위메이드는 둘 다 들어와 있다.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 위메이드나 반도체 소부장의 경우는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2차 전지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기관 전부 팔잖아.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해석만 막 하지 마시고 원래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이 꼬여있고 거래 대금이 둔화되어 있으면 안 쳐다본다는 게 옳다고 그랬죠. 그럼 거래 터져 있는 이런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저평가 아니다. 그리고 1,500억 이상 터져줘야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20이 전후해도해집니다. 이거 다시 2,000억으로 수정해 드릴 거예요. 지금 종목별로의 거래 대금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00만 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500만 주 기준에서 소문이 나 있잖아요. 19% 급등 나왔으니까
동시호가에 5만 주는 터져줘야 돼. 1%. 그리고 9시 10분, 9시 30분, 10시 기준에 10%, 20%, 30%. 얼마?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결론은 종목 검색해서 11월 8일 날 얼마요? 4만 8천 원? 아니야. 이거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를 윤정두가 장중에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 그 이전에 더 바닥에서 잡혀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한 이후에 수시로 나와서 검색해서 11월 8일, 9일, 10일, 12월 1일 계속 중간에 뭐 누락된 부분까지 다 합치면 더 많아.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4일 9시 18분에 64,300원 아니에요. 63,000원대 뜹니다. 63,000원대 포착이 돼서 10%의 수익 그 이상 올라가죠. 결론은 이러한 차트 범위, HTS 범위에서도 매수, 매도 신호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설정하는 수식에 대해서는 윤정수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설정하는 방법은 20시부터 해서 이용철 전문가와 그리고 황효주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63,200원에 포착돼서 계속 매수 신호, 최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다 보니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67,000원 초반까지 내렸죠. 67,000원 전후까지 내려왔죠. 그럼 거기서 되돌릴 때 재편입의 기준. 그것을 명확하게 64,000원의 매직 계산기 텍스트로 63,000원 기준에 편입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1조 이상짜리 최대 5%,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면 뭐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위 안에는 안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15.99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 그게 얼마? 69,400원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근데 주가가 쭉 뻗어 올라간 이후에 71,700원 찍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5% 얼마? 76,6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 또 3% 조정받으면 69,4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 또 68,000원이면 5%의 조정이에요. 그 흐름까지 연출이 된다면 고점 넘길 땐 재편입 못해요. 19%라서. 차익 실현 범위는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필수적으로 3% 이상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래야 재편입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정점에서 이런 인식이 잡히면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10% 이상 올라오거나 또 혹은 10% 미만이더라도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면 이게 9시간짜리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걸 지금 한 술에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시면 차익 실현 이후에 어차피 더 올라갈 거 왜 차익 실현하냐. 펀드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면 어지간해서 안 팝니다. 반도체 소부장. 근데 펀드멘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는 일봉이에요. 이게. 양봉의 기준이죠.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다시 본자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바닥 찍고 거래대금은 이미 터져 있는 상태고 2%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한다. 20만 주도 넘겼고 개인 선호 창고 매도 우위다. 그런 흐름과 함께 결론은 되돌리는 흐름의 68,000원 수준. 시간에서 추가 강세를 좀 띄워줬죠. 결론은 뭐든지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검증이 안 되는데 위메이드가 아무리 좋아도 윤정두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윤정두가 위메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증권사 보고서나 회사의 IR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드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게 명분이 되느냐? 메이저들이 매집이 들어왔느냐? 우리가 동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소중한 자산인데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결론은 5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 끝나고 500만 주 터지면 뭐 할 거야? 장중에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기준에서 계속 올려드렸어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71,000원 해놨는데 돌파했죠. 75,000원까지 상향. 2차 매집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어요. 이게 아침 10시에 잘라드린 차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주봉의 기준에서도 매집에 대한 내용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매집을 하게 되면 2000 몇 년도? 2006년, 7년도 도서 자료예요. 우리나라에서 9월 22일 이후에 오늘까지 쌍끌이 순매수 HPSP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만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여기에 놓여져 있죠.
한미반도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실적 검증을 받아야 된다. 성장성 인정하겠다 했을 때는 이런 매직 규모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 야 개인들이 310만 주, 320만 주 뺏겨서 3,380만 주짜리예요. 9%가 5만 2천 원대 평균 단가로 뺏긴 겁니다. 5만 2천 원대 대비해서 9%, 10%. 그러면 최소 30에서 50 그리고 100%까지 들어 올려야만 수익의 범위가 형성된다. 그래서 주봉의 목표 주가 10시 기준에 7만 5천 원 잡아드렸는데 이때 당시 6만 8,400원이란 말이에요. 7만 1,700원 찍죠. 마찬가지로 일봉의 기준에서도 캔들 교육 전부 다 해드리고 그 캔들 교육과 함께 어떻게 돼 있어요? 장학형, 상승 잉태화 개념,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8만 8천 원까지. 급진 갭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의 내용,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죠. 그래야 이런 수익 범위 가져가시죠. 결론은 날짜를 잘못 넣어놨는데 12월 4일이죠. 12월 4일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까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도 확인해봤고요. 내일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1부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2부에는 우리 윤정우 대표님의 캔들 교육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익 자판기가 시작이 돼요. 대표님께서 오늘도 여러 번 예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용철 전문가와 황여주 아나운서가 검색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기 기초교육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우리 주식 자판기까지 모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자, 일단 뭐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업종별로 굉장히 변동성도 컸고 그 와중에 뭐 어찌됐든 위메이드가 교육받은 대로 엄청난 수익을 또 내주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정점 찍고 눌려있는 종목은 그게 정점일까 스타트일까 마저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도 그래서 온라인 방송 준비해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